안녕하세요. 저는 워홀프렌즈 13기 하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을 꽉 채운 호주 워홀을 끝낸 뒤 3주 자유여행 후 4월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워홀 톡톡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들의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호주 워홀을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 시드니를 정착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 호주 워홀 준비 과정, 내가 일을 구했던 방법, 내가 집을 구했던 방법, 2일 집 무엇이 먼저일까, 세컨 비자를 취득하게 된 계기, 2년 워홀하면 무엇을 이뤘을까, 워홀 고민이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호주 워홀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원래 저는 중국어 전공으로 강사 일도 하던 중이라 중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대학 졸업 후 대만 워홀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영어 실력도 늘리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시며 호주 워홀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없던 호주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끌려서 호주 워홀을 신청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호주 지역 중 시드니를 워홀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또 단순했습니다. 제가 워홀을 처음에 단기로 계획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며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만나기 비교적 쉬운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시드니를 선택했습니다. 또는 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비교적 날씨가 한결같다는 평이 많은 시드니가 끌렸습니다. 시드니에 가보니 제 생각대로 너무 자연이 아름다우면서 큰 도시가 공존되어 있어 살기에 매우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게 시드니는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만큼 많은 곳이 익숙하고 정든 곳입니다. 친구 사귀기도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호주 워홀을 준비했던 총 과정입니다. 비자 신청과 신체 검사는 2021년 10월에 했고 2달간 기다림의 끝에 2021년 12월에 워홀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다음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며 싱가포르 항공 유학생 특전을 이용해서 왕복 50만 원대에 예매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조금씩 하고 있었으나 이때부터 매일 전화 영어를 병행하며 30분씩 영어를 연습했고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짐을 조금씩 싸기 시작했으며 임시 숙소를 예약했고 은행 계좌도 오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여행자 장기 보험도 신청하였습니다. 워홀을 가신다면 단기이든 장기이든 보험을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잘 아프지 않는 스타일인데 호주 와서 아픈 적이 꽤 많았습니다. 병원비가 정말 비싸니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해서 보험은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제가 일을 구했던 방법은 USB에 한국에서 미리 작성해왔던 레주메와 커버레터,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넣어와서 호주의 대표적인 문구점 오피스웍스에서 20장씩 뽑은 다음 제가 일하고 싶었던 카페들 중점으로 직접 워크인에서 지원했답니다. 레주메와 커버레터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포스팅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seek.com이랑 조라로컬에서도 온라인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지원했던 곳들을 직접 다시 가서 워크인에서 지원하면 뽑힐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친구의 소개로 리테일 풀타임 잡을 구했는데요. 이 잡을 제가 2달 만에 그만두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저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카페의 잡을 구하러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저는 호주에서 살면서 총 5곳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마다 집을 구했던 방법은 모두 플랫메이트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올린 사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 여부, 주당 가격, 보증금, 노티스를 채팅으로 확실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상담하여 집을 보러 간다는 인스펙션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인스펙션하고 집 상태를 본 뒤 마음에 들어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사할 날을 정한 뒤 4주치 방세, 즉 2주치 보증금과 2주치 방세를 합친 금액을 이삿날에 입금했습니다. 간혹 이사하기 전에 입금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의심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은 제가 이사한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집 구하기가 비교적 쉽고 방세도 낮았으나 2023년부터 집 구하기도 어렵고 방세도 확 높아졌던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워홀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로 2일 집 무엇이 먼저일까?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호주 온 지 10일 만에 일을 구해서 금전 걱정을 줄어들었으나 집을 구할 때 최대한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구하느라 집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집 구하기가 힘들어진 지금은 일터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기 더욱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주거가 안정되고 일을 구하러 다닐 때도 덜 힘들 것이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먼저 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7번째로 세컨비자 취득 계기입니다. 저는 호주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던 차 세컨비자를 딸 결심을 했답니다. 원래 계획은 6개월만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살다 보니까 호주에 더 오래 살고 싶어지고 호주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알아봤으나 제가 원하는 코스는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비도 모을 겸 농공장 잡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로 워홀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입니다. 우선 저는 6개월마다 워홀의 목표를 바꾸었는데요. 언어, 새로운 경험, 여행, 돈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마다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열심히 노력했던 과정에서 더 뿌듯함을 느꼈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워홀 가기 전 제 영어 수준은 토익 830에 오픽 IH였는데요. 일상회화가 간단하게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워홀을 다녀온 뒤에는 PT라는 영어 시험에서 이치 75, IELTS 7.5와 동등한 수준, 그리고 원어민과 깊은 대화가 가능하며 영어 회화 과외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200% 상승했다고 자부합니다. 경험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사람 보는 눈이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총 워홀 기간 중 3개월 동안 다녔으며 데이오프 날에도 최대한 짬을 내서 근교 당일치기나 1박 2일 여행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은 아니었으나 마지막 6개월 동안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주 7일 동안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도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었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 겁없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홀을 고민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목표는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워홀 가서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해 라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심만 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전부터 계획을 조금씩 철저히 세우되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오셔서 여행도 즐겁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영어 회화 공부입니다. 영어는 워홀을 와서 절대로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간과했던 부분이라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원어민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면 호주 오기 전에 직접 영어 환경에 자신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워홀은 워킹과 홀리데이인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워홀 톡톡 발표를 마친 워홀 프렌즈 13기 하서연이었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